흔히들 모의고사는 시험에 익숙해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엔제,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것이며 오히려 모의고사는 전 범위의 문제를 균형 있는 난이도와 적절한 양을 풀 수 있게끔 해주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 목동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수능까지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조우석입니다. 아무래도 정시 지원은 점수를 확인하고 지원하다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합격증을 받고 진심으로 가고 싶던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우선 러셀 학원이 집 근처여서 꾸준히 다니기 좋아 보였고 자체 급식을 운영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공부하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않고 학원 내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어 이동 및 식사 시간을 절약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러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는 겨울방학에 과학탐구와 미적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침에는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의 기출 분석 위주로 전 범위 공부를 1차적으로 끝내놓았고 매일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 정도 미적분을 공부하며 공부량이 많은 미적분이 나중에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월부터 6평 전까지는 전 과목의 모든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여 첫 평가원 모의고사를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였고 이를 통해 저의 대략적인 위치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6평 이후에는 과탐 공부 비율을 대폭 낮추고 많은 시간을 국어와 수학에 할애했습니다. 국어를 잘 하기 위해 꼭 이겨내야 하는 것이 80분 동안 많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담감을 떨쳐내기에는 절대적인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수학 공부는 모의고사 위주로 하였는데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는 모두 구해서 하루 최소 1개, 많이 풀면 3개 정도 풀고 틀린 문제의 해설을 천천히 분석하며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에 대한 여러 패턴과 접근 방식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방식으로 수능 전까지 공부했고 9평은 정말 물 흐르듯 실전 경험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봤습니다. 사람의 뇌가 완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상하고 2-3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능 전 2주 동안은 매일 5시에 일어나고 10시에서 11시에 자는 루틴을 만들어서 수능 전날에도 일찍 자서 수능 당일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국어 모의고사는 타 과목에 비해 제작이 오래 걸려 시중에 모의고사가 많지 않은데 퀄 모의고사 덕분에 수준 있는 모의고사를 더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 형태인 장영진 모의고사를 머리 식힐 겸 풀었는데 유용했습니다.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을 선택했습니다. 다자관 밖에 탐구 과목 평가원 모의고사가 구비되어 있어서 복습이 필요하다 느껴질 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시중에 파는 사설 모의고사들을 모아서 전 과목을 거의 매일 1개씩, 수학은 그 이상으로 풀며 공부했습니다. 흔히들 모의고사는 시험에 익숙해지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엔제,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그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것이며 오히려 모의고사는 전 범위의 문제를 균형 있는 난이도와 적절한 양을 풀 수 있게끔 해주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원 문제들은 수험생이라면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시간을 잡고 풀지는 않았고 평가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출제 방식과 용어를 파악하며 공부의 세부적인 방향을 잡는 데 활용했습니다. 저는 영어 과목에 있어서 제 자신을 너무 믿고 공부를 정말 소홀히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9평에서 2등급을 받았고 그때부터 영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적어도 하나씩 풀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시했던 것은 단순히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는 언어에 관한 과목이라 주관식 문제였다면 정말 다양한 답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이외의 선지는 명백히 틀린 이유가 존재합니다. 만약 해석을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옳은 것보다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수월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틀린 선지의 이유를 찾아내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헷갈리는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3점짜리 문항 2개를 틀려서 94점으로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집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여름방학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겸 공부 환경을 바꾸고 싶었고
이미 다니던 친구들의 좋은 후기를 듣고 썸머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치기 쉬운 더운 여름에 적절한 냉방과 제빙기 덕에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 일찍 등원을 하며 방학에도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집이나 다른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쉬고 싶으면 필요 이상으로 자주 쉬며 공부의 흐름도 자주 끊기고 낭비되는 시간도 많았는데, 썸머스쿨의 시간표를 따라 공부하며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평소 공부를 할 때 노래를 자주 들었는데 엄격한 관리를 통해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결국 공부를 할 때 더 집중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준 시간표가 수능 시간표에 맞게 변경되어서 혼자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표에 맞춰 연습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엄격한 벌점 제도가 있어서 모두가 서로 피해주지 않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승반을 통해 장학 혜택을 받았는데, 단순히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도 이것이 학습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실전 모의 훈련인데,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선 시험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실전 모의 훈련에 자주 참여하여 실제 수능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자주 접했고, 덕분에 수능 당일에도 마지막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제 담임 선생님은 안중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다양한 곳에서 컨설팅을 받아본다면 의외로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이 아닌 컨설턴트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중수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이 진심으로 가고 싶은 학교, 학과가 무엇인지 잘 공감을 해주고, 철저한 분석 끝에 정말로 가능성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모든 학군에서 아쉬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생들을 관리해 오신 경험을 토대로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보완해야 할 점들에 관한 좋은 조언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학원에서 매일 방역을 하는 것을 학생들도 알 수 있게 해주고, 모든 학생이 KF94 마스크를 쓰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며 큰 고비는 없었고, 굳이 뽑자면 매일 아직 덜 깬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겪는 고충이라 생각합니다. 제 해결법은 정말 간단했는데요. 더 많이 자면 아침에 졸리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쉴 겸 유튜브를 1시간 정도 보곤 했는데, 이런 시간을 모두 잠에 할애했더니 수면 시간도 늘고 덕분에 깨어있는 동안 컨디션도 더 좋아져 제한된 시간 동안 알차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때 비로소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입시만큼 노력이 전부인 분야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